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창업 문화와 경영 1주차 3강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강과 2강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1강에서는 강의에 대한 개요, 그리고 강의 진행, 이번 학기에 어떻게 강의를 진행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2강에서는 정의, 그러니까 글로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경영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창업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3강은 실질적으로 본 교재를 기반으로 자료를 만들었고요. 자료를 기반해서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의 글로벌화와 글로벌 경영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본 강의의 학습 목적은 시장 및 생산의 글로벌화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요. 그리고 글로벌화 촉진 요인을 분석하고 국제 경영의 개념, 그리고 활동 유형 및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국내 경영과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경영의 차이점을 인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 경영에 대한 바람직한 접근 태도에 대한 설정 부분까지 금번 시간에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본 로고죠. 오프라인 강의였으면 한 분 한 분 다 여쭤보고 할 텐데, 온라인 강의다 보니 이제 저 혼자 다시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로고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으실 것 같습니다. 나이키며, 아디다스며, 맥도날드, 리바이스, 이런 부분들이 다 브랜드, 글로벌 브랜드들이죠. 이 모든 상표가 국내 제품인가요? 네, 아니죠. 다, 외국의, 또는 이제, 대표적으로 4개 다 공공연하게, 미국 상품이네요. 그죠? 맞습니다. 우리 또한, 미국에 있는 제품들을 지금 현재 구매할 수 있고, 또한 국내에 판매하지 않더라도, 해외에 있는 제품들을 요즘은 직구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구매를 하고 있죠. 국내에서 우수하게 수제화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나는 해외 수출하지 않으니까 난 글로벌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일 것 같고요.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나이키라든지 아디다스 이런 제품들이 국내에 어떤 그 수제화를 판매하는 업체에게도 당연히 경쟁사가 될 수 있겠죠. 또한 마찬가지 맥도날드나 버거킹 이런 쪽에 있어서의 햄버거, 패스트푸드도 물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많이 즐겨 먹고는 있지만 국내 로컬 푸드에 대한 그 상상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도 마찬가지 이런 그 기업들이 또 해외 업체들이 경쟁사가 될 수 있다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정의와 2강에서 말씀드렸던 정의와 이해에서 WTO나 이런 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더욱더 이 글로벌리제이션과 글로벌 커스터머들이 확산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요. 이와 마찬가지 여러분들 또한 이런 그 글로벌 브랜드와 국내 제품 또한 해외에 많이 수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시장의 글로벌화를 볼 때 시장의 글로벌에 대한 결과 부분들은 마찬가지 통일된 글로벌 마케팅 전략을 사용함에 따라서 글로벌 브랜드를 선호하는 글로벌 고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은 많이들 금연을 실시하지만 미국의 아주 마초 이미지가 강한 이 말보로 컨트리 이미지 광고를 보면 남성다운 마초 이미지, 멕시코 말로 야성이라는 남자의 뜻이라고 합니다. 를 전 세계에 통일되게 심어줌으로써 똑같은 이런 브랜드 이미지를 전 세계적으로 판매하는 그런 효과를 누리게 되고요. 그리고 담배 제품에 있어서의 글로벌 고객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광고 전략입니다. 특히 담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전에 이제 해외 담배라고 하면 이런 말보로나 더니나 이런 제품들이 원래는 한국에서도 수입을 금지했었죠. 그리고 국내에 있어서도 담배 인삼공사라고 해서 물론 원가율이 워낙 좋고 그리고 마진율이 높은 담배와 인삼을 나라에서 전매하는 그런 시대였었고 예전에는 그러다 보니 이제 전매청 이렇게 이제 매점 매석을 했던 사례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아무래도 이 해외에 대한 제품들의 이런 그 장벽을 높여야지만 국내의 제품들의 판매가 용이하기 때문에 내수 시장을 위해서 해외에 대한 그 해외 담배를 규제를 했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외국에 있는 담배들도 모두 수입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사람들이나 소비자들이 이제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라는 그런 이미지나 이런 어떤 캠페인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업체들은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급격하게 담배 매출이 줄어들면서 해외에 대한 판로를 확보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FTA라든지 해외의 어떤 판로를 확보를 위한 부분들로 진행하고 있고요. 이 또한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의 하나의 어떤 그 효과와 부분이기도 합니다. 시장의 글로벌화는 앞서 예제로 드렸던 이런 담배나 소비자보다는 실질적으로 산업재가 더 크고요. 제가 소속되어 있었던 그 주식회사 효성 같은 경우에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드렸던 것과 같이 글로벌 넘버1 브랜드가 몇 개가 있고요. 상품이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스판덱스, 그 섬유 소재죠. 또한 이제 타이어 코드, 그러니까 우리가 타는 자동차 타이어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타이어 자체가 해서 고무로 형성된 게 아니고 고무로만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 나중에 이제 사고의 위험성이라든지 타이어 펑크가 나면 사고의 위험성이 있어서 그 안에 이제 가는 철사로 만든 그 스틸 코드라고 만듭니다. 그리고 또 강한 합사를 통해서 또 이 타이어 코드도 만들고요. 그거를 이렇게 꼬아서 타이어를 만드는데 효성에서 타이어를 직접 생산하진 않고 그런 어떤 그 산업자재를 만들어서 대표적인 미쉐린이라든지 국내에 있는 한국 타이어나 이런 쪽에 판매를 하고 있고 그 산업자재, 그러니까 완제품이 아닌 완제품 안에 들어가는 산업자재를 많이 생산을 하고 있죠. 그렇처럼 이런 산업자재가 다른 완제품에 들어가서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소비재보다는 산업재가 훨씬 더 시장의 글로벌화를 견인하고 있고 더 많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국경 없는 경영, 글로벌 경영 활동에 대한 적극적 추구가 필요하고요. 마찬가지 창업에 있어서도 요즘은 본 글로벌이라고 해서 국내에서 창업을 하고 해외에 나가는 게 아니고 해외에서 창업을 해서 오히려 국내에 들어오는 그런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국내 내수 시장은 아무래도 전 국민이 다 산다 하더라도 4,500에서 5천만 명 정도 구매를 하지만 전 세계 인구를 대상으로 하면 그만큼 시장의 규모도 커지는 게 맞는 실정이겠죠. 또한 이 생산의 글로벌화라고 해서 국내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 그 1980년대나 90년대에 우리나라도 인건비가 그렇게 높지 않을 때는 충분히 국내에서 생산해서 해외 수출하였으나 우리나라 최근에 들어서 이제 그 최저임금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높아졌고요. 그리고 90년대 말 이쪽에 우리나라도 이제 산업이 활성화되고 생활 수준이라든지 GDP가 높아짐에 따라서 생산에 있어서의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생산이 좀 더 노동 집약적인 생산 같은 경우에는 국내가 아닌 노동 이런 그 레이버 코스트가 낮은 동남아라든지 해외로 이전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생산의 글로벌화이고요. 전 세계 생산에서 생산활동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생산 요소의 가격과 품질의 차이가 중요할 텐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크게 두 가지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나눠보면 예를 들어서 보잉 777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일본, 싱가포르, 이탈리아 등에서 파트를 생산을 하고 그 생산한 파트를 다시 보잉사가 미국의 시애틀에 있죠. 시애틀에서 가져와서 거기서 조립해서 판매를 하는 그런 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애플과 삼성에 제가 이렇게 하이라이트해서 비교를 해놨는데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생산 시설이 거의 사실은 없죠. 네, 중국의 팍스콘에 전적으로 생산을 의뢰하고 있고, OEM 생산을 하고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뭐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에는 국내 LG 이노텍에서 구매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애플은 디자인과 그리고 설계, 기획에 집중해서 R&D 투자를 하고 있고, 그 반면에 물론 삼성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지만, 삼성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제조에 오리엔티드 되어 있는 그런 회사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지금은 그 이건희 회장께서 뭐 병안에 이렇게 누워 계시지만 그 제가 기억으로 90년대 말 또는 2000년대 들어서면서 삼성이 이런 경제적인 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퇴임한 사장들을 불러서 삼성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부분, 그러니까 길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퇴임 또는 현역의 임원들, 사장단들을 모시고 물어봤는데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애플이나 미국에 있는 이런 혁신 기업들과 같이 제조나 생산을 벌이고 이런 R&D 투자라든지 사업 전략이나 이런 쪽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모든 그런 꽤 많은 퍼센테이지의 CEO 그리고 임원 중역들이 아니다. 삼성의 코어 컴피턴시 핵심 역량은 제조에 있다. 라고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은 오히려 제조에 중점을 두고 원래 제품이 처음에 생산되었을 때는 뭐 레디컬 혁신이라고 해서 급진적 혁신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신제품들이 나오고 그 신제품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는데요. 어느 정도 그 산업이 성장을 하고 난 다음에 중반기를 지나서 소비자들이 모조리티 레벨로 넘어가면 그때 있어서는 이런 급진적 혁신보다는 점진적 혁신, 점점 혁신들이 늦춰지면서 오히려 제품 혁신보다는 공정 혁신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생산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삼성은 오히려 제조 쪽에 더 많은 집중을 하고 그러다 보니 뭐 삼성의 대표적인 이런 안드로이드 폰 갤럭시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모델을 이렇게 플렉서블하게 제품에 대한 확장성도 가져올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제조에 특화되어 있는 핵심 역량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나이키 또한 디자인에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 주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렇게 동남아 쪽에서 많은 제조를 하죠. 한때는 우리가 이제 화승이라고 해서 한국에서도 나이키의 OEM 제조를 했었으나 지금은 이런 레벨 코스트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런 동남아 쪽에서 많이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한국 사람들이 손재주가 좋기 때문에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직원들, 그러니까 생산 인력들을 고용을 해서 현지에서 생산하는 그런 방식으로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